추정에서 두 번째 개념 덩어리인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모평균의 추정.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은, 자, 준비학습. 우리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앞에서 만약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맞죠? x바 역시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이라면 x바의 평균 m이고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준비학습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p에 g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하면 이게 0.95라는 사실을 외우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표 찾아보면 나와요. 알겠죠? 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P에 마이너스 2.58부터 G가 2.58 사이에 있으면 0.99다. 이것도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그림을 한번 표현해 줄까요? 이 말이죠. 이게 0일 때 이게 마이너스 1.96이고 이게 1.96이면 이 넓이가 얼마다? 0.95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2.58이고 2.58이면 이 넓이가 0.99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 G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의가 X 빼기 M 분의 시그마잖아요. 맞죠? 오케이?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거죠. 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X의 평균.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X의 표준 편차죠.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X바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는 X바의 평균이 오면 되고 여기는 X바의 표준 편차가 오면 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맞죠? 그럼 X바의 자, 이 상황에서 X바의 평균은 얼마가 됩니까?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X바의 평균은 얼마가 되죠? M이 되죠. 맞습니까? X바의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죠?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였고 X바의 표준 편차는 지금 보이는 대로 대답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n분의 시그마제. 표준 편차. 오케이. 그 분산 대답 잘 하셨고요. 표준 편차는 뭐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 단원에서는 지금 주로 어떻게만 바꿨냐면 얘를 이렇게만 바꿨죠. 맞습니까?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얘를 이렇게 바꿔서 개념을 확장시킬 거예요. 그게 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바로 한번 해볼게. 아, 저기서 P에 G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G를 내가 모양을 좀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X바로. 문제될 거 없죠? 맞습니까? 그래 놓고 이 식을 내가 또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가운데 m이 오도록 변형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주고, 맞죠? x바를 빼주고 부호를 바꿔주고 하면 되겠죠? 그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m 값의 범위가 1.96에 다시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오케이?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0.95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앞 단원에서 배웠던 x바의 확률 분포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가장 오개념이 많이 발생해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x바의 확률 분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배울 때 m 알았어요?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m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맞습니까?
다 이렇게 출발했잖아. x가 평균이 m이고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데 맞지? 뭘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줬어요. 이거 줬고 그 다음에 이거 줬어 안 줬어? 이거 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데 x바가 상수였어요? 변수였어요? 다시 물어볼게. x바의 값이 하나였어요? 여러 개였어요? 여러 개였죠. 즉 변수였습니다. 아까는. 그랬잖아. 이런 어떤 모집단이 있으면 이렇게 뽑아서 x바 1, 이렇게 뽑아서 x바 2, 이렇게 뽑아서 x바 3 이런 식으로 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 줬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까는 그러니까 그건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오케이? 개념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을 만든 것이고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실전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단원 제목이 뭐예요? 추정이잖아, 추정. 맞죠? 실전에서는 이래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건 이거죠.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가 뭐 170이라 치면 평균이 170이라 치면 맞죠? 그다음 뭐 표준 편차가 10이라 치면 그 막 그룹마다 뽑아가지고 x바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했잖아. 근데 그거는 이것을 배우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 현실성은 좀 없죠. 맞나?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이 키가 170인 걸 아는데 미쳤다고 맞지? 경일여고에서도 키 재고 능인고에서도 키 재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공식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잘 생각해봐. 현실 세계에서는 x바, n, 시그마, m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미지의 것이 뭐겠어요? x바, m이죠. 현실에서는 이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거야. 내가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어. 알겠죠? 물론 방법이 있지. 다 재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다 재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m을 추정하고 싶어. 이해되나요? 아까는 m을 줬잖아. 근데 이번에는 m을 추정하고 싶어. 알고 싶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을 잴 수는 없으니까 내가 100명만 뽑아서 평균을 내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표본이잖아. 맞죠? 그럼 이번에 되게 다른 거 하나 나옵니다. 아까 1단원에서 지금 이게 2단원이면 소단원 1단원에서는 이거 했잖아. 이 표본을 하나만 뽑아서 여러 개 뽑았어. 여러 개 뽑았잖아. 여러 개 뽑아가지고 x바가 변수였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표본을 여러 개 뽑을 이유가 없죠. 여러 명을 한 번에 뽑으면 끝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x바가 변수겠어요? 상수겠어요? 상수겠죠. 다시 이 문제 상황 정확히 이해해. 나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근데 다 조사하려니까 돈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00명을 뽑아서 키의 평균을 재기로 했어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100명 뽑고 저기서 100명 뽑고 이딴 짓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200명을 한 번에 뽑아서 하지. 맞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x바는 상수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x바가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x바가 뭐 176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죠?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은 예를 들어 200만 명인데 x바만 딱 뽑아가지고 176이 100명만 뽑아가지고 176이 나왔어. 그래놓고 뉴스에다 발표하는 거야.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키는 176입니다. 그러면 돌 맞겠지. 맞지? 장난쳐. 꼴랑 100명 뽑아놓고.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재보지 않고선 정확히는 몰라.
사실 추정만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재봤더니 176이야. 아, 그러면 이 x바 자리에 176을 넣었습니다. 구했잖아, 방금. 맞지? n 자리에다가는 얼마 넣으면 되겠어? 100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 시그마 자리가 조금 골치 아픈 거야. 이 시그마는 원래는 뭐예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의 표준 편차잖아. 맞지? 근데 평균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아, 이 100명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아까는 여기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네, 또. 아까는 우리가 표본 평균을 뽑을 때 표본의 평균은 구했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는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어. 안 구했습니다. 이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하거든. 나는 표본의 표준 편차 단 한 번도 구한 적 없어요. 오케이? 그럼 아까 선생님 우리 뭐 n분의 뭐 쌓고 캤는 건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뭐냐면은 아까 열심히 구했던 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였죠. 이제 멘붕 오기 시작합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짚어줄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거죠. 이거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서 100명 뽑아서 평균, 맞지? 여기서 100명 뽑아서 평균, 여기서 100명 뽑아서 평균, 여기서 100명 뽑아서 평균. 그럼 이거 뭐 171, 이거 170, 이거 175, 이거 168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도 표준 편차 잴 수 있잖아. 얘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알겠어? 얘들 가지고 분산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표본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 집단의 표본을 뽑을 이유가 없다고.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딱 한 집단에서만 표본을 뽑을 거야. 알겠나?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0명을 뽑았다 치자. 그러면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해? 그 100명 안에서 표준 편차를 뽑는다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까는 그런 작업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다시. 아까는 모집단이 있으면 여기서 100명, 여기서 100명, 여기서 100명, 여기서 100명, 여기서 100명. 이거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폼지를 가지고 있다 치면 100명을 뽑았어. 여기서 100명씩 뽑았다 쳐. 그럼 1번, 2번, 3번, 4번 했을 때 100까지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얘들을 뭐만 구하고 버렸다며. 평균만 구하고 버렸다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 100명이 있으면 이 100명이 정말 귀한 100명이라고. 예? 그럼 아까는 평균만 구하고 버렸는데 이제는 얘들 가지고 뭐도 구하는 거야. 표준 편차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표본의 표준 편차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아,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데 그건 상식적으로 구할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100명의 표준 편차, 즉 표본의 표준 편차를 대신 구합니다. 그걸 S라고 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뭐 10이라 치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10을 넣는 거죠. 알겠어? 그럼 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어. 알겠나?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값을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죠. 실전에서는. 맞죠? 실제 생활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그럼 176.1 여기에 175.9 이렇게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175.9와 176.1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200만 명을 안 재봐서 모르는데 100명을 뽑아가지고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통계학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평균이. 근데 제 말은 95% 정도 믿을만해요. 알겠나? 그 95% 정도 믿을만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얼마가 된다면 2.58이 된다면 2.58이 된다면 신뢰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9%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 용어를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방금 구한 거 이거 여기서부터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를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신뢰 구간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잖아. 맞죠? 그럼 이거 우리 이름하여 신뢰 구간의 뭐라 한다? 길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x바와 상관이 없네요. 맞죠? x바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n값과 n값의 영향을 받네요. n값과 표준편차의 영향을 받네요. 그 다음에 1.96 이게 항상 1.96이 오는 게 아니니까 맞죠? 오케이 1.96 그러니까 신뢰도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소 좀 직관적 표현 하나 해볼까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수록 좋아, 짧을수록 좋아. 그렇죠. 짧을수록 좋죠. 짧을수록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이 값이 커지니까 이 값도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짧아지죠.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가 분모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죠. 신뢰도 자체는 높으면 좋아, 낮으면 좋아? 높으면 좋죠. 근데 신뢰도를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높여버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쓸모없는 데이터가 돼버리거든.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신뢰도를 엄청 높여주세요. 알았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100cm와 200cm 사이야. 오케이? 그럼 신뢰도가 100%잖아, 이건. 너무 믿을만해. 맞아. 맞지? 와, 절대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의 키의 평균 100보다 작을 일은 없겠지. 오케이? 너무 믿을만해. 믿을만하긴 개뿔. 신뢰 구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쓸모가 없죠. 오케이? 신뢰 구간이 짧아지면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169.1과 169.12 사이에 있어. 오, 쩐다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를 하다니. 오케이? 근데 뭐 3% 믿을 만해. 그러면 죽이고 싶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거의 개념 다 끝났어요. 거의 개념 다 끝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전이라 생각하고 생활이라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요. 알겠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추정 단원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m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해요. 맞죠?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 키, 전체 고등학생들이 뭐 받는 용돈, 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 맞죠? 근데 다 알아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n명만 뽑아서 걔들의 평균을 구해서 맞죠? 그 걔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모 비율의 추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 비율의 추정
모비율의 추정은 바로 달아서 가면 똑같습니다. 모비율의 추정은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가요. 모비율의 추정은 역시나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대통령 선거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알겠죠? 대통령 선거 생각하면 딱 맞아요. 모비율의 추정은 아까 M 자리였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자리로 바뀌어요? P 자리로 바뀝니다. 이 P를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나요? 모 비율이라고 부르죠. 아까는 모 평균이라고 불렀잖아. 맞지? 모 비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P 햇 더하기 1.96 또는 2.58에 루트 n분의 PQ.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P 햇에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P 햇은 뭐를 의미할까? 표본 비율. n은 표본의 뭐 되겠어요? 크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줄게. 이런 거야. 요새 문재인 대통령을 예로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구하고 싶어.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 맞죠?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가 문재인의 지지한다면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난 너무 기분 나빠. 난 국민이 아닌가? 나한테 물어본 적 없으면서. 오케이? 그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거야? 추정한 값이라는 거죠. 오케이?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뭐 70%입니다. 라는 것은 전 국민의 70%가 지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70%쯤이 지지할 겁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런 거 보면은 뉴스에 보면 이렇게 뉴스 화면에 보면은 국정 지지율이 막 크다랗게 떠. 뭐 70%만 뜬다고. 그래 놓고 밑에 해가지고 좀 해랗게 뭐 오차가 몇 프로고 하면서 이게 뜬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다시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구하고 싶어. 근데 다 물어보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아까는 똑같은 상황이야. 맞지? 다 물어보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3,000명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N자리에 3,000이 들어가겠네? 맞죠? 그래 놓고 이제 3,000명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70%야. 알겠나? 그러니까 아까 모평균, 표본평균 할 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는 표현 자체가 다 비율적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율적 표현을 안 주더라도 비율적 표현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알겠죠? 오케이, 됐고. 그럼 다시 이 문제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똑같아. 다시. P값은 아는 값이야, 알고 싶은 값이야. 그렇죠. P햇은 아는 값이야, 알고 싶은 값이야. 그렇죠. N은 아는 값이야, 알고 싶은 값이야. 아는 값이죠. 젠장. PQ. 원래 공식대로라면 여기 PQ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P를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그럼 니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노? 어쩔 수 없이 P 자리에 뭘 넣어서 계산하겠어요? P햇을 넣어서 계산하겠죠. Q 자리에도 Q햇을 넣어서 계산하겠죠. 맞죠? 그럼 P햇 자리에 얼마 넣고 0.7 넣고 Q햇 자리에 얼마 넣는다? 0.3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신뢰 구간,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하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